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리가 변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민법이란 개인 간 법률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며 법률 관계는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권리라는 것이 어떻게 변동되는 건지 그 과정을 배울 것입니다. 바로 권리 변동을 파고들기 전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곰인형 만들기를 좋아하는 A가 있습니다. A는 자신이 만든 곰인형을 곰인형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A는 자신의 블로그에 곰인형 사진과 함께 나눠주고 싶다는 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글을 본 B는 곰인형을 갖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고 A와 B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령할지 정해 A는 B에게 약속대로 곰인형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배울 것은 민법이니 법률 용어로 이 과정을 살펴봅시다. 권리 변동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 법률 사실들이 특정 요건, 즉 조건을 만족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권리가 변동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권리가 변했다, 법률에 효과가 발생했다. 비슷한 의미예요. 민법은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단어를 쪼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어떤 사실들이 조건을 만족하면 권리가 변동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곰인형 사례를 대입해보면 A가 곰인형을 만들고 블로그 글을 쓰고 하는 여러 사실들이 그 글을 본 B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래할지 정함으로써 조건이 만족됐고 A는 약속한 대로 B에게 곰인형을 주어 곰인형의 소유권이 A에게서 B에게로 넘어가는 권리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권리 변동 역시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원인인 법률 요건에는 과연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결론인 권리 변동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변동하는지 연쇄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생기는지 등을 알면 나중에 필요할 때 민법을 보기 편해지겠죠? 오늘은 이 과정 중 원인 부분인 법률 요건에 집중해보려 합니다. 법률 요건, 즉 권리가 변하는 원인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제가 A와 B의 아이를 잠시 맡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A는 저에게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저녁을 챙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했고 B는 우리는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A네 집 아이에게 배고프니? 하고 물었을 때 아이가 배고파요. 이렇게 답하면 저는 아이에게 밥을 챙겨줄 겁니다. 이때 B네 집 아이에게도 5시, 6시가 될 때마다 너 배고프니? 하고 물어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B는 저에게 오후 7시에 밥을 챙겨주면 된다고 이미 말을 했죠. 그러니 굳이 아이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7시가 되었을 때 밥을 챙겨주면 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매매 계약의 경우가 법률 행위입니다. 제가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을 팔고 싶다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 제 의사대로 판매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 그 사람과 매매 계약을 하면 됩니다. 반면 법률 규정은 의사와 무관하게 규정을 원인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니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생각해보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판사의 판결문을 토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매매 계약과 재판, 둘 다 법률에 효과가 발생했는데 매매 계약은 의사대로, 재판은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했다는 차이가 명확히 보이죠?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법조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벌써 법조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면 오히려 이게 법조문이야? 나도 읽을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관한 법조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 조문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후에도 몇 번 보게 될 조문입니다. 먼저 186조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고 적혀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법률 행위로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면 당사자의 의사대로 일을 했으니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면 이 집의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 소유권 등기라는 것을 통해 모두에게 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에 반해 187조를 봅시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법률 규정으로 인해 권리가 변동하면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X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누군지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통해 모두에게 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으로 다시 누군가에게 팔려고 한다면 앞선 예와 같이 법률 행위가 되니 등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준법률 행위란 것이 있지만 지금 당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분류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권리를 얻었을 때 어느 시점에 그 권리를 얻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권리를 잘못해서 두 명에게 주었다면 시점을 기준으로 진짜 주인을 가려낼 수 있겠죠? 참고로 법률 행위에는 취소나 소유권의 포기 등과 같이 혼자 하는 단독행위, 둘 이상이 하는 계약 등 다양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 행위들과 그 행위의 요건 및 효력은 이후 중요한 것들만 골라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가 변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가볍게 복습해볼까요? 여러 법률 사실들이 특정 요건, 즉 조건을 만족하면 권리가 변동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했죠. 이때 원인인 법률 요건에는 당사자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한 법률 행위와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규정대로 효과가 발생하니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법률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리 변동의 종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